어떤 비명은 국경을 넘지 못합니다. 광활한 초원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도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비명. 하지만 어떤 비명은 다릅니다. 어떤 비명은 산맥을 넘고 시간을 거슬러 오랜 봉인된 전사의 심장을 깨웁니다. 2024년 11월 몽골 동부 초원. 한 여성의 삶이 산산조각 나던 그 순간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비명이 누구를 깨울지. 그의 이름은 강민준.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 국가가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검은 그림자. 대테러, 인질 구출, 적 후방 침투. 그가 실패한 작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제대 후 5년 그는 평범한 사업가로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그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3주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몽골 동부의 작은 마을. 이곳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총을 잡지 않았고 그의 눈은 더 이상 적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평화를 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아요. 완벽해요, 아리운. 정말 빨리 배우네요. 22살의 아리운. 그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몽골의 끝없는 초원만큼이나 순수한 영혼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통역 보조로 일하며 한국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보호해야 할 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바타르, 60평생을 이 초원에서 유목민으로 살아온 노인. 딸 하나가 그의 전부였고 딸의 웃음이 그의 우주 전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취약합니다. 특히 탐욕 앞에서는. 왕, 리양, 중국계 사업가라는 가면을 쓴 인신매매 조직의 우두머리. 그는 몽골 동부의 거대한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현지 여성들을 납치하여 중국 내륙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상품이었고 몽골 초원은 그의 사냥터였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6시 32분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그들이 왔습니다. 준비된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인지, 누가 가장 저항하지 못할지. 아빠. 아버지 바타르가 달려들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유목민의 필사적인 저항. 하지만 노인의 주먹은 무장한 경비원들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늙은이, 얌전히 있어. 딸을 다시 보고 싶으면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이 광활한 초원에서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몽골 경찰, 부패했습니다. 법, 돈으로 샀습니다. 국제법, 국경 너머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누구든. 제발. 그녀의 마지막 비명이 초원 위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람을 타고 5km 떨어진 곳에 있는 한 남자에게 전해질 운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먼지 구름이었습니다. 평범한 차량 이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707 출신의 본능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졌고 호흡이 깊어졌으며 시야가 선명해졌습니다. 5년간 봉인되었던 전투 모드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제발, 아리운이 내 딸을. 그 순간 강민준의 5년간의 평화는 종료되었습니다. 누가 데려갔습니까? 왕, 리양. 왕, 리양의 사람들이. 왕, 리양.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성 실종 사건들, 부패한 권력 구조, 침묵하는 경찰, 그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한 남자. 아리우는 몇 시에 납치되었습니까? 한 시간 전쯤. 차량은 몇 대였고 무장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질문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작전 브리핑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707이었습니다. 그리고 707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강민주는 법을 믿었습니다. 최소한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헛된 시도인지. 왕, 이양의 제국, 겉으로는 합법적인 광산 개발 회사.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신매매, 불법 노동, 강제 송환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몽골 당국은 그의 뇌물로 침묵했고 중국 정부는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 한국 사업가분이 직접 오셨네. 태양광 패널 잘 팔리세요. 조롱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왔는지. 그리고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운을 어디에 숨겼습니까? 아리운? 아, 그 어제 구입한 상품 말이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을걸? 좋은 값을 받았어. 젊고 건강하니까. 상품. 그는 인간을 상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당신은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인신매매는 중범죄입니다. 법? 하하. 내 놈이 경찰이냐? 한국인 사업가 주제에 정의로운 척 하지 마.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야. 여기서는 내가 법이고 돈이 정의야. 아리운을 다시 보고 싶어? 그럼 값을 치러. 50만 달러. 그럼 위치를 알려줄게.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발이었습니다. 왕, 이양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 앞에 앉아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그 남자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리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에서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면 돈을 내. 아니면 꺼져. 여기서 소리 지르면 내 경비원들이 내 놈을 초원에 파묻을 거야. 그 순간 왕 리앙은 느꼈어야 했습니다. 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그것은 더 이상 사업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리앙은 이제 사냥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2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선전포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707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임무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작전명 아리운 구출, 목표 인질 안전 확보 및 범죄 조직 무력화, 시간 48시간 이내, 오차, 제로. 첫 번째 단계 정보 수집. 707의 작전은 언제나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적의 인원, 무장 수준, 이동 패턴, 은신처 위치, 모든 변수를 파악하고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며 모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왕, 이양의 조직, 핵심 인원 23명, 사설 경비 12명, 대부분 중국 출신 전직 군인, 무장, 권총과 산탄총, 차량 5대, 주요 거점 2곳, 하나는 시내의 사무실, 또 하나는 외곽의 창고형 시설, 인질 위치 추정, 확률 분석, 사무실 15%, 너무 눈에 띕니다. 외곽 창고 85%, 고립되어 있고 감시가 쉬우며 증거 인멸이 용이합니다.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목표 지점 확인. 동쪽 외곽 37km 지점. 폐기된 광산시설을 개조한 창고. 주변 5km 내에 민가 없음. 완벽한 범죄 장소. 그리고 완벽한 작전 환경. 두 번째 단계 작전 계획. 707의 인질 구출 매뉴얼. 첫째, 침투는 무음. 둘째, 제압은 신속. 셋째, 구출은 최우선. 넷째, 철수는 확실. 이 4가지 원칙을 수천 번 훈련했고 수십 번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북쪽 능선을 통한 접근, 야간 시간대, 2200-200점, 경비 교대 시간은 자정. 가장 취약한 순간은 2345, 교대 15분 전. 그때 침투합니다. 장비 확인, 전술 나이프, 로프, 야간 투시경, 통신 차단기, 응급 의료 키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의 두 손. 707에게 맨손은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민준 씨,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리양을 두려워합니다. 제 딸은 바타르 씨, 저를 보세요. 아리운을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작전입니다. 그리고 제 작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타르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알았습니다. 이 한국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군인이었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다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오직 행동이었습니다. 5년 만에 꺼내는 짐.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이었습니다. 강민준이 가장 강민준다웠던 시절의 증거.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대대. 국가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보내는 최후의 칼날. 그는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몽골에서 총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707은 총 없이도 작전을 수행합니다. 인간의 몸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가? 5년의 공백은 나를 무디게 만들지 않았는가? 하지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근육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2200점 작전 개시 시간까지 1시간 45분. 강민준은 마지막으로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침투 경로, 제압 순서, 구출 시퀀스, 철수 루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실행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강민준은 더 이상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707이었습니다. 그리고 707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 이양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제국이 오늘 밤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몽골의 밤은 깊었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밝았고 초원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한 명의 전사가 어둠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목표까지 37km. 예상 도착 시간 2330점. 작전 개시까지 15분. 그의 심장은 분당 55회로 뛰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707의 전투 전 루틴. 심박수를 낮추고 호흡을 깊게 하며 아드레날린을 통제합니다. 공포는 적입니다. 흥분도 적입니다. 오직 냉철함만이 임무를 완수합니다. 2330점 차량 정지. 여기서부터는 도보입니다. 엔진 소음은 적에게 경고가 됩니다. 707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707은 나타날 때 이미 늦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5km의 접근. 일반인은 1시간이 걸립니다. 707은 2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강민준은 20분 만에 도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리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출까지 남은 시간 2시간 15분. 실패. 확률 제로. 왜냐하면 707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어둠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 자정을 15분 앞둔 순간 강민준은 목표 지점 500m 전방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모든 움직임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아리운의 죽음을 의미했으니까. 폐광산 시설을 개조한 창고. 2층 건물의 외벽은 낡은 콘크리트. 정면 입구 하나. 후면 비상구 하나. 경비원 배치 정면 2명. 후면 1명. 건물 내부 추적 4명에서 6명. 총 7명에서 9명. 무장 수준 권총과 산탄총. 훈련도 낮음. 그들은 전직 군인이라고 했지만 진짜 특수부대 앞에서는 아마추어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약점 발견. 정면 경비원들은 15분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한쪽 구석으로 모였습니다. 두 번째 약점. 후면 경비원은 30분에 한 번씩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 약점. 교대 시간 10분 전부터 경비원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이것들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707은
이런 실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전술 나이프, 탄 소강 재질, 20cm 길이, 소음 제압용, 로프 30m, 탈출용, 야간, 투시경, 시야, 확보용, 통신 교란기, 소형 장비지만 반경 100m 내의 모든 무전기를 무력화 가능, 응급, 의료 키트, 지혈제, 붕대, 진통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기, 그의 두 손, 707에서 훈련받은 살인 무기, 2345점, 경비 교대 15분 전, 침투 개시, 첫 번째 구간, 능선에서 창고까지 300m, 평지, 엄폐물 없음, 달빛 있음, 일반인에게는 불가능한 구간. 하지만 707은 달빛 아래서도 보이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낮은 자세, 느린 움직임, 그림자와 그림자 사이를 이동, 경비원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만 전진. 5분, 300m 완료, 정면, 경비원 2명, 예상대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모퉁이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10m 뒤에 죽음이 서 있다는 것을. 기회, 후면, 경비 공백, 60초. 충분했습니다. 내부, 구조 파악, 1층 창고 공간과 사무실 2개, 2층 숙소로 추정, 계단 위치 중앙, 인질 위치 추정 2층 끝방, 가장 감시하기 쉽고 탈출하기 어려운 곳, 경비원들의 목소리, 대화 내용, 내일 새로운 상품이 또 들어온대. 이번엔 세실에 돈이 되는 사업이야. 왕 사장님은 천재야. 그 한국인은 어떻게 됐어? 왕 사장님이 알아서 처리했을 거야. 겁먹고 도망갔겠지.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한국인이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악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계단, 가장 위험한 구간, 소음 발생 가능성 높음, 시야 확보 불가능. 매 계단마다 체중을 분산시키며 천천히 올라갑니다. 발끝으로 먼저 디딘 후 체중을 옮깁니다. 한 계단에 5초, 총 12계단. 1분. 2층, 구조, 복도, 중앙의 계단, 양쪽으로 방 4개씩, 총 8개. 끝방에서 희미한 소리, 흐느끼는 소리, 아리운. 위기. 경비원 1명이 방에서 나옵니다. 거리 3m, 반응 시간 0.5초. 경비원이 민준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입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내려는 순간, 3초, 경비원의 몸이 축 늘어집니다. 기절, 사망 아님, 최소한의 상해, 707의 원칙, 불필요한 살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제압 완료. 남은 경비원 6명에서 8명. 시간 2352점. 작전 시작 후 7분 경과. 마지막 보초. 그는 졸고 있었습니다. 그의 실수였습니다.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4초. 경비원의 몸이 축 늘어집니다. 민준이 천천히 바닥에 눕힙니다. 소음 제로. 방, 안, 작은 공간, 침대 하나,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아리운.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쉿, 저는 민준입니다. 한국인, 기억하시죠? 태양광 패널, 한국어 수업, 저예요. 민준 씨. 민준 씨? 조용히 하세요.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 지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할 수 있죠? 다쳤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네, 걸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지혈, 소독, 붕대. 30초 안에 완료. 707의 전투 응급처치.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경을 넘어 약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책임집니다. 약속합니다. 인질 확보 완료. 작전 구할 성공. 남은 것은 탈출. 가장 어려운 부분. 2358점. 자정 2분 전. 경비 교대까지 2분. 지금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 뒤를 정확히 따라오세요.
제가 멈추면 멈추고, 제가 움직이면 움직이세요. 소리 내지 마세요. 이해했죠? 네. 위기. 경비 교대 시작. 예상보다 2분 빨랐습니다. 변수. 2층 야간 교대조. 올라간다. 선택의 순간. 숨는다. S 제압한다. 숨으면 발각 확률 60%. 제압하면 소음 발생 확률 80%. 하지만 제압 후 통제 가능. 결정. 제압. 2초. 기절. 민준이 몸을 받쳐 소리 없이 바닥에 눕힙니다. 뭐야, 너. 경비원의 비명. 소음 발생. 작전 노출. 침입자다. 2층이다. 총 들어. 저 새끼 죽여. 뛰세요. 지금. 거리 10m. 좁은 복도. 엄폐물 없음. 경비원들이 총을 겨눕니다. 발사 직전. 어둠. 707의 친구. 경비원들의 적.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민준에게 이것은 일방적인 사냥터였습니다. 첫 번째. 복부 타격. 무장해제. 목 조르기. 기절. 3초. 두 번째. 무릎 파괴. 팔꿈치 타격. 얼굴 타격. 기절. 4초. 세 번째. 총 빼앗기. 개머리판으로 턱 타격. 기절. 2초. 네 번째. 어둠 속에서 도망치려 함. 뒤에서 접근. 뒷목 타격. 기절. 3초. 총 12초. 4명 제압. 이것이 707입니다. 가요. 외부 경비 3명. 정면에서 마주침. 거리 5m. 거기서 3발. 3명의 다리. 전부 무력화. 사망 없음. 707은 필요 이상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건물 탈출 완료. 시간 4점. 자정 4분. 작전 시작 후 19분 경과. 왕 사장님께 연락해. 인질이 탈출했다. 한국인이다. 그 한국인 사업가가 쳐들어왔다. 뭐? 그 한국인 놈이? 미친 새끼. 당장 다 동원해서 잡아. 죽여도 좋아. 저 새끼 반드시 죽여. 차량 5대. 추정 인원 15명에서 20명. 왕, 이양의 전력 총동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초원은 차량에게 유리하지만 어둠은 707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이쪽으로. 차는 여기 못 옵니다. 지형. 우위 확보. 하지만 숫자는 여전히 분리. 15대 1점, 아니. 정확히는 15대 0.5. 왜냐하면 아리우는 전투원이 아니니까. 하지만 707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기 숨어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민준 씨. 위험해요. 제 직업이 원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추격자가 사냥감이 됩니다. 사냥꾼이 추격자가 됩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무음 제압. 경비원의 몸이 축 늘어집니다. 무장 회수. 탄약 확보. 저쪽이다. 함정. 민준이 던진 미끼. 경비원들이 소리 나는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 순간 옆에서 나타난 민준이 2명을 동시에 제압합니다. 4초. 2명. 어디 있어? 나와. 저 새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공포. 그것은 전염됩니다. 한 명이 두려워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조직적인 수색은 사라지고 패닉만이 남았습니다. 707의 심리전. 쓸모없는 놈들. 내가 직접 한다. 한국인. 나와. 내 놈이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어도 총알은 못 피할 거야. 그 여자도 죽는다. 나와. 여기 있습니다. 하하. 드디어 나왔구나. 내 놈이 아무리 강해도 총알 앞에서는. 끝났습니다. 이 새끼가. 격투. 하지만 그것은 격투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왕, 이양은 사업가였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 남자. 하지만 민주는 707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적을 제압하도록 훈련받은 전사. 이것은 격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제압이었습니다. 3초. 완전 제압. 왕, 이양의 얼굴이 흙투성이가 됩니다. 당신은 돈으로 몽골 땅을 샀을지 몰라도 한국의 정의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왕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의가 살아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당신의 무덤입니다. 아, 나 줘. 내가 돈을 줄게. 얼마든지. 10억, 20억.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리운의 눈물, 바타르의 고통,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예. 당신은 그것을 건드렸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십시오. 서류 가방 안, 인신매매 거래 장부, 피해자 명단, 중국 조직과의 거래 내역, 금융거래 증거, 모든 것. 왕, 이양은 자신의 범죄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보세요. 몽골 경찰청입니까? 신고합니다. 인신매매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위치는 동쪽 외곽 37km, 폐광산 창고. 주범, 왕 리양 확보. 증거 자료 확보. 피해자 구출 완료. 신속히 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씨, 끝났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몽골 경찰들은 놀랐습니다. 한 명의 한국인이 20명의 무장 조직을 제압했다는 사실에 증거는 완벽했고 범인은 묶여 있었으며 피해자는 구출되었습니다. 완벽한 작전. 대단합니다. 당신은 군인이었습니까? 과거에 그랬습니다. 한국 군대는 정말 대단하군요. 감사합니다. 이 새끼, 내 놈 죽여버릴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그의 위협은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의 권력은 증발했으며 그의 미래는 감옥뿐이었으니까. 아리운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바타르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준, 당신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한국인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민준 씨, 당신은 정말 하늘이 보낸 사람인가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010000 사업 확장. 사건 이후 민준의 사업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그에게 특별 사업 허가를 내주었고 현지 주민들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의 태양광 패널은 몽골 동부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그가 심은 희망의 불빛은 초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현장에서 직접 일했으며 여전히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영웅이 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강민준이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민준에게 최고 시민 영예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 검거와 피해자 구출, 그리고 한국과 몽골의 우호 증진. 당신은 몽골의 영웅입니다. 몽골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준 씨는 한국의 칭기즈칸 같아요. 용감하고 강하고 정의로워요. 그녀의 말에 장내는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칭기즈칸. 그것은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끝없는 초원을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풀들이 물결쳤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젊은 얼굴들, 웃고 있는 전우들, 그들 중 일부는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작전 중 전사. 민준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전장에서. 하지만 여전히 같은 사명으로. 형들, 잘 보고 계시죠? 저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키려 했던 것들을, 약자를, 정의를, 희망을. 삶은 계속됩니다. 작전은 끝났지만 사명은 계속됩니다. 민준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전사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었고 그의 전장은 전투 지역이 아니라 가난한 마을이었으며 그의 적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어둠과 빈곤이었습니다. 민준 씨 다음 주에 새로운 마을에서 프로젝트 시작한대요. 저도 통역으로 따라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리운 씨는 이제 우리 팀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강했고
자신감 있었으며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구한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미래 전체였고 한 가족의 행복이었으며 한 마을의 희망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민준을 초대했습니다. 공식 감사 메시지 전달. 강민준 씨,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해외에서 한국의 명예를 드높였고 한국인의 용기를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저는 다만 707에서 배운 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명예를 지킨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사명이니까요. 몽골의 초원은 광활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초원은 조금 더 밝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한국인이 여기에 빛을 가져왔으니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가 구한 사람들, 그가 도운 사람들, 그가 희망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몽골 땅에 K정의의 심장을 심었습니다. 한 명의 707 출신 전사가 국경을 넘어 약자의 비명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총이 아닌 용기로, 폭력이 아닌 정의로, 증오가 아닌 희망으로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경을 넘어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은 제대 후에도 평생을 전사로 살아갑니다. 다만 그들의 전장이 달라질 뿐입니다. 오늘 몽골의 푸른 초원 위에서 용기와 실력으로 지켜낸 희망의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것은 강민준이 심은 태양광 패널이기도 하고 그가 구한 아리온의 미래이기도 하며 그가 지킨 정의의 빛이기도 합니다. 707의 전사는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새로운 임무를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강민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전 완료. 임무 성공.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대대.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